라디오 코리아 젊은 PD들이 모였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벌어지는 다양한 세대들의 시각차. 라디오 코리아 제작 편성팀 미녀 PD들의 유쾌한 수다. 미디들의 수다. 금요일 순서 오락호락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미디들의 수다.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 코리아 미녀 PD분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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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허 작가님 그리고 원 PD님 나오셨어요. 네. 네. 정리의 달인 원 PD입니다. 정리의 달인. 오. 정리 말고 숨기기 달인. 숨기기의 달인. 아니, 우리 나는 작가님 편. 진짜요? 약간 숨기기의 달인. 저는 예상에 정리의 달인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정리의 달인이라고 예상했는데. 저는 정리를 그러니까 겉으로 굉장히 잘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막 서랍 안에 난리 나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잘 숨기시군요. 네. 그리고 지금 제 차가 정말 쓰레기통이에요. 리서치 얼마 안 된다. 움직이는 쓰레기통. 차 전체가 쓰레기통. 물론 쓰레기가 타고 있지만. 아유 정말 못 살아. 진짜 네. 차도 가끔 이렇게 왜 정리해주고 청소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 시기 놓쳐서 매번 더러워지는 아니 그런 스타일이에요. 안에도 그런데 겉에 이렇게 세차 안 하면요 왜 손바닥 이런 자국 남잖아요. 먼지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맞아. 제 차가 지금 그런데 네.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사실 버티고 견디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라고 했는데 네. 저 오늘 그 미디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네. 그래 나중에 이러다가 찬장이 무너질 수도 있지. 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무너진 경험. 진짜요? 무너진 경험. 네. 아니 그 여성분들은요. 네네. 그 클로짓을 딱 이렇게 열면 가운데 나무든 쇠든 봉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옷걸이를 걸잖아요. 그렇죠. 옷이 너무 많아서 그거 무너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두 것 분 다 같아요. 공감을 못 하시는구나. 저는 미리미리 그 철에 맞는 옷을 꺼내서 입고 아니면은 다 네. 이렇게 팩에 정리해서 놓기 때문에 네네. 무너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마 이 방에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원 PD님 빼고는 다 숨김의 달인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 그거 아세요? 이렇게 왜 세탁소에서 주는 얇은 옷걸이 그래요. 그 옷걸이로 거는데도 그 봉이 안 자리가 보이는? 없어서 빽빽하게 이렇게 그렇지. 오밀조밀 있어요. 맞아요. 그 이해돼요? 안 되시죠, 원 PD님?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많이 봤어요, 영상으로는. 그렇지. 영상으로 많이 봤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볼 수 있는데. 저희 집도. 근데 이제 그 여자분들은 옷도 그렇고 네네. 신발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많이 남성분들보다 좀 있는 편 아닌가요? 그런 편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자, 근데 오늘 주제는 비우며 채우는 삶, 미니멀 라이프라고 정하셨어요. 네, 허 작가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오늘 주제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니까 제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같이 함께 나누면서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니멀 라이프이진 않지만 내 삶이 하지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도저히 못 버리긴 하겠는데 어쨌든 오늘 그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몇 가지 또 팁을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정의부터 그리고 그걸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은 흔히 사람들이 버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물건을 버려서 최소화해서 줄이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맞긴 맞는데 버린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게 가치를 평가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같이 가도 좋은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없으면 박스 같은 거에 묻어두고 좀 필요가 없구나 하고 이제 킵해보고 줄이자 이런 식의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냐 없냐로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버릴 것
생각하는데 버릴 것을 찾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찾는 과정인 거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버릴 거를 찾다 보면 엄청 많은데 필요한 거를 찾는다 생각하면 조금 더 심플하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네. 필요할지 몰라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킵하고 쌓아두고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미래의 그 가치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한국에서 에어프라이어를 전혀 안 썼다가 미국 오고 나서 정말 잘 쓰고 있는데 남편이랑 하는 말이 아니 이거 안 가져왔으면 이거 버렸으면 우리가 또 사야 됐고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러니까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렇지. 특히 옷은 요즘에 또 레트로 열풍이 또 불잖아요. 맞아요. 그래. 가끔 저는 엄마 옷도 가끔 뺏어 입는데요. 네, 남편 옷도 가끔 입고. 네, 이게 또 약간 박시한 스타일이 유행할 때는 또 그런 거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남편 작아진 옷도 못 버리고 엄마 옷 중에서 조금 이거는 나중에라도 입을 수 있겠다 하는 건 또 몰래 챙겨두면서 그렇지, 못 버리고. 네, 왠지 유행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서 근데 또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애청자님께서 그래서 이사할 때도 버릴 걸 정리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겨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하고 같이 버리는 너무 많은데. 네, 근데 보통 많이 버리기도 하는데요. 보통 멀쩡한 물건인 경우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들 같은데 기부하거나 아니면은 공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뭐 빌려주거나 주거나 아니면 또 저희 라디오코리아.com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시면 사고 팔고 섹션이 있거든요. 이런데 또 올려보시면은 거기 굉장히 활발하게 사고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가격의 물건을 파시면은 또 그만큼 또 수입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한번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그 한번 사실 뭘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될 게 사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물건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우선 옷은 언제 저희가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 버려야 되는 게 좋을까요? 흔히 뭐 속옷, 양말 이런 거 다 고무줄이 있잖아요. 근데 고무줄이 늘어나서 양말 같은 거 벗겨지고 신발 안에서 그러면은 그때 좀 버려야지 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 좋죠. 루즈삭스처럼 신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버려야죠. 고무줄이 버려야지. 나갈 때는 버려야지. 네네. 야 정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네요. 맥시멀 라이프는 그렇습니다. 아니 스타일이 사실은 스타일을 추구하자면 정말 필요한 옷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걔를 남겨두고 싶은 마음에 거기 이유를 덧붙이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철에 따라서 옷을 내놓고 또 집어넣고 하잖아요. 근데 한 3번 정도 그거를 했을 때 한 번도 입지 않았다면 그 옷은 버려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안 입었는데 올해도 안 입으면 그 옷은 이제 내가 안 입는 옷. 그럼 어떻게 하세요? 버리죠. 버리세요? 네네. 전 그걸 못 버리겠어요. 근데 그래도 못 버린 옷들이 많아요.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쌓아두시는 거예요? 아니요, 못 버리는 옷은 그렇지. 언젠간 입어야지 하지만 못 입는 거죠. 맞아. 그런 옷 있잖아요. 위로는 크지 않았지만 옆으로 컸을 때. 맞아. 네, 제가 옷도 빠질 수 있는데 그 옷을 버릴 순 없잖아요. 그렇지. 아직까지 다시 입어본 적은 없는데요. 그런 옷들도 집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중에 마음을 또 굳게 먹기 위해서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저 경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의지를 다지다가 나중에 그 옷이 있는지도 까먹게 되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또 커져가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옷을 사고. 아니면 고무줄을 선호하게 되죠. 고무줄 바지나 고무줄 치마. 그렇지, 그건 사이즈가 상관이 없으니까. 네, 저희 애청자님께서 추억이 묻어 있어서 못 버릴 때도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9년 전에 제가 돈을 벌어서 처음 산 옷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낡아서 못 입긴 한데 그게 장롱에서 지금 썩고 있긴 해요. 그 사이즈. 근데 저도 그래요.
예전에 연애했을 때 남편이랑 좋은 추억이 있었던 옷을 아직도 가지고 그렇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아, 참 아름다운 부부시네요. 아니 다시 못 입을 것 같아서. 생각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때가 그래도 좋았을 때였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타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타월. 타월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까? 타월 할 얘기 많죠. 네. 저 예전에 정리하다 보니까 타월이 한 정말 100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비싸요, 근데 타월. 그렇죠. 새로 사려면 비싸요. 근데 한국에서는 또 무슨 뭐 요즘엔 많이 안 하지만 돌잔치, 결혼식, 칠순잔치, 맞아, 고이연 그렇죠. 하면서 축 그렇죠. 그렇죠. 고이연 때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거? 미국은 또 교회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언제 이거 버리시나요? 정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타월? 타월도 약간 손이 가는 타월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무리 타월이 많아도 맞아요. 약간 제가 손에 가는 타월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타월만 되게 너덜너덜해지고 이게 타월도 얇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얇아지고 이게 어느 순간 약간 빨아도 빤 것 같지 않은 냄새가 날 때 그럴 때는 꼭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 더 강력한 세제를 또 사는구나. 아니요, 이제 발로 가지 않아요. 발수건으로. 좀 제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다들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타월도 이제 또 그게 새로 사면 거기서 먼지 엄청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빨아도 계속 먼지가 나오잖아. 네. 근데 저는 타월을 산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언제 한 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타월을 샀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네. 좋죠. 돈 주고 산 타월은 잘 안 버리게 돼요. 맞아요. 새 타월은 버리고 맞아요. 돈 주고 산 거는 킵하고. 걔도 그렇게 해서 또 데리고 다니죠. 이사 갈 때마다. 네. 근데 타월은 원래는 이제 얼굴을 닦았을 때 뻣뻣한 느낌이 들면 그때 버려야 저희 집 수건은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남아있을 게 없는데? 아니 섬유유연제는 안 되나요? 또 사야 돼 그것 때문에. 네. 자, 다음엔 또 할 말이 많죠. 네. 신발이요. 신발. 아니 사실 옷은 이제 뭐 우리 몸이 이제 늘어날 때도 있고 조그매질 때도 있고 뭐 가끔씩 그럴 때가 있는데 신발은 사실 아무리 살이 쪄도 치수가 변동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다 보면 또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의외로 발에도 살찌던데요? 발에 쪄요. 맞아요. 발에 살쪄요. 네, 맞아요. 네. 키도 큰데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노려볼 수 있나요? 살이 찌면 이 TV에서 나오셨던 그 먹는 먹방 찍으시는 분들이 했던 말인데 살이 찌면 발바닥에도 약간 살이 찌고 그리고 이 두피 예, 거기도 살이 쪄서 한 2cm 정도는 키울 수 있다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네요. 키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남성분들을 보면 남성분들은 신발이 많지는 않아요. 몇 개가 있는데 또 그 중에도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은 딱 하나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신는 신발만 신게 계속 되더라고요. 신잖아요. 맞아요. 저는 흰 운동화만 5개, 6개? 근데 그 중에 신는 건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마침 또 그것도 달아도 못 버리겠어요. 언젠가 쓰임이 있겠지 하고. 네네. 호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키가 작은 편이라 옛날에는 힐을 정말 많이 신었어요. 그래서 힐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플랫의 맛에 들여가지고 힐들이 집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이게 또 버리기에는 언젠가는 다시 신을 수 있지 않을까. 결혼식 갈 때 한 번씩 또 신을 수도 있고. 아니 결혼식도 있지만 뭐 클럽도. 윗공기 한번 마셔보고 싶을 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신고 싶은데 이게 또 플랫의 맛을 들이니까 버리기는 아까운데 신자니 불편하고 좀 약간 딜레마에 놓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또 여성분들은 특히 옷하고 색상 맞추는 신발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마음에 드는 신발은 뭐 갈색, 검은색 이렇게 색깔별로 사기도 해요. 얼마 전에도 본 거 같네요. 그러신 거죠? 얼마 전에도 샌들 그 2개 사신 거 본 거 같네요. 하나 사면 하나 반값이라도.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엔 그리고 하나 사면 하나 공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남편이랑 같이 사야지라고 했다가 결국 내 거 2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저희가 이제 의류, 타월, 신발까지 했는데 이제 그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거 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지금 애청자분께서 그 팁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정리하는 방법은요. 한쪽 벽면 구석에 가지고 있는 물품 리스트를 프린트해서 붙여 놓으시고요. 삼색 펜으로 버릴 거, 가지고 있을 거, 이도저도 아닌 것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한다고 하셔요. 네. 그래서 계절마다 대청소하는 날 리스트대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 존경합니다. 이사를 하던 안 하던 편리합니다. 제니스킴님께서 좋은 팁을 알려주셨네요. 버리는 방법. 네, 근데 이거 하려면 며칠 밤을 새야겠는데요. 저도 이사할 때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 앉아서 정리를 했어요. 버려도 되는 것. 정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프린트를 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대로 끌고 이사를 했다는 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네요. 네. 맞아. 이사할 때는 막상 막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가서 해야지. 그래놓고 고이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왜 식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접시라든지 왜 이런 좀 고급스러운 아이들도 있고 거기 문양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결국 내가 맨날 쓰는 건 민자 하얀색이잖아. 맞아요. 쓰는 것만 써요. 안 깨지는 거 코닝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다 똑같구나.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그 식기 세트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죠. 언젠가 손님이 오면 그렇죠. 그놈의 손님은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 손님은 그리고 4명도 아니고 기본 6, 8명분은 있어야 되니까 세트를. 맞아. 양식기는 정말 쓰지도 않는데 맨날 그건 집에 다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야 진짜 맞아요. 식기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자주 쓰는 건 살짝 이렇게 이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버리잖아요, 그거. 그쵸. 자주 쓰니까 손에 익었거든요. 네. 참 재밌네요. 이것도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 그러면은 먹는 것도 사실은 잘 버려야 되는데.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케찹 주는 거. 햄버거집에서 주는 거. 맞아. 집에 엄청 많아. 그다음에 그 왜 진저 이런 거 있어요. 있죠. 투고하면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많고 집에 많아. 간장 있잖아요. 간장 이렇게 스시 먹을 때 와사비도 나오겠는데 이상하게 그거 안 버리게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걔는 유통기한이 없으니까 안 적혀 있지 않아요? 저만 못 봤나요? 본 적이 없어요. 유통기한은 그 안에 안 적혀 있는데. 그렇죠. 박스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투고할 때는 이제 몇 개씩 조그맣게 소포장돼서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통기한이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받기만 하고 제가 거의 써본 적이 없어서 유통기한이 아마 없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걸 주는 데가 킵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없는 거 아닐까요? 바로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네. 유통기한을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도 버려야겠네요.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상한 거 뭐냐면 통조림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 잘 보면 다 지났어요, 유통기한. 맞아. 집에 있는 거 통조림 보면. 맞아. 저도 몇 개 버렸어요. 스팸 빼고. 스팸은 꼭 유통기한 안에 먹더라고요. 그 전에 먹죠. 진짜 비슷하네요. 참 좋습니다. 카레 같은 거 있잖아요. 카레. 걔도 언제 사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죠. 그러니까. 네. 잘 되지만 10년 넘은 것도 있어요. 근데 가루는 괜찮지 않아요? 안 죽지 않을까? 통조림도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리 잘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 하나 하시겠다. 냉장고 이제 냉동실에 있는 것들도 냉동 보관이지만 그 안에 보면 이제 화석이 돼서 다 말라가지고요. 맞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들. 특히 그렇지. 왜 우리가 봉지에다가 넣어놓은 것들. 맞아요. 진짜 녹이기 전까지는 걔가 뭐였는지 원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많죠. 네. 그렇죠. 저는 그 카레 있잖아요. 고체 카레라고 하나 그거를 이제 소분을 해서 지퍼박에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하도 안 먹으니까 이게 형태가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렇지. 원래 그 네모난 모양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한참을 보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안 먹으니까. 그렇지. 버려야겠구나. 버렸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먹는 거 얘기했으니까 조리도구요. 조리도구 중에 프라이팬은 도대체 얼마나 쓰고 언제 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코팅이 벗겨져서 눌러 붙었을 때 버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썼으면 아무리 좋은 프라이팬이라도 코팅이 안 보이지만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자주 해줘야 된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내가 막 큰맘 먹고
다이아몬드 코팅이래잖아요. 네, 그리고 기름 안 써도 안 들러붙는데 그런 명품인데 홈쇼핑몰드에서 세게 해가지고 산 거야. 그렇지, 막 몇 개 세트로 샀는데 예전 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후라이팬이 몇 개 있는 경우. 맞아. 그쵸. 김 구울 때라도 쓰겠다 싶어서 못 버리는. 김 구워주세요 집에서. 김 구우는 용으로 팬을 하나 더 사신 것 같은데. 자주 버려야 된대요. 맞아요. 이제 그리고 젓가락도 그렇고 뭐 도마도 그렇고, 도마는 진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뭐 잘라지지도 않으니까 사실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그리고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책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에 서재를 잘 만들어 놓으면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서재를 만들 공간이 별로 없는 상황들이니까 책꽂이는 한계가 있고, 그죠? 근데 또 이게 내가 돈 주고 산 책을 버리긴 너무 아깝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책꽂이를 하나 더 사요. 네, 심플하죠. 책꽂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는다기보다는 책을 모으는 거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이렇게 뭔가 좀 뿌듯하고 저 지식이 내 머리에는 아직 없지만 언젠가는 내 머리로 올 것 같은 그 기대감. 네. 근데 지금은 아이들 책 때문에 제 책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책을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스틸 이렇게 하드커버나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주는 것 때문에 책을 종이책을 보는 거는 더 그거는 포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종이책 포기가 안 돼요. 저도. 그리고 책 중에도 이제 양장본이라고 그래서요. 그 겉표지가 굉장히 두꺼운 거 있잖아요. 지금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거. 맞아. 그걸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장식용. 근데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기증하기도 누구 주기도 굉장히 아깝고 그러자니 또 한참 됐는데 다시 읽지는 않고. 맞아. 이런 책들도 많죠. 지금 우리 애청자님께서 책은 도서관에 도네이션하면 좋다고. 맞아요. 도서관에 한국 책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책도 기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저희한테 주제를 하나 주셨는데, 명품 가방이라고 불리는 가방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명품이고 비싸게 주고 산 거라도 유행이 지난 거는 잘 안 들게 되는데 팔자니 아깝고 들자니 좀 약간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진짜 고민이다. 맞아요. 저도 명품 가방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가 있었지만 이거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수선해서 많이 또 들고 다니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지만 그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뭐 화장품이나 헤어케어 용품을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화장품은 집에 솔직히 유통기한 다 맞춰서 쓰기 좀 힘들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사면 항상 유통기한 안에 못 쓰더라고요. 스킨 로션조차도.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트래블 사이즈 있죠. 그거를 써서 사용하는데 그게 나름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공간도 제가 유일하게 공간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화장품을 정품 사이즈를 안 사고 작은 사이즈를 구매했더니 그게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쓰고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좀 비싸지 않아요? 조금 비싸긴 한데 어차피 유통기한 지나서 제 얼굴에 발라야 하니까요. 그것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게 딱 깔끔하게 쓰고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디서 이거에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샘플을 더 좋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을 썼을 때 효과가 좋아서 그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유도한다는 루머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니멀 라이프를 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리정돈 할 수 있는 팁을 좀 몇 가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어떻게 하면 많이 쌓아놓는지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있으니까 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요? 일단 물건의 사용 기한 정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저기 연도를 정해놓은 분들이 계신데 내 나름대로 옷은 예를 들어서 네. 뭐 올해 입지 않은 옷을 내년에 1년 동안 안 입었으면 그거는 버린 옷 이런 식으로 물건의 유통기한이 없지만 음식만 있잖아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유통기한을 정해가지고 버리는 것. 뭐 예를 들면 1년 동안 쓰지 않은 전자제품, 뭐 3년 동안 읽지 않은 책, 뭐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정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룰을 정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정리의 달인이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좀 부끄럽지만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폭에서 잘 개서 놓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세워서 보관을 해서 딱 어떻게 하는지 보이게 정리를 한눈에 하고 보이게. 네. 그리고 같은 아이템이라도 사용 빈도가 높은 거는 조금 손이 잘 닿는 데 두고 사용 빈도가 조금 적은 것들은 뒤쪽에. 그다음에 옷 같은 거 컬러도 안쪽에는 짙은 색, 그다음에 손잡이 쪽 바깥쪽으로는 옅은 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모든 수납을 저 같은 경우는 100% 활용을 하는데 80% 정도 수납한다고 생각하고 수납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나 주머니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두면 좋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언젠간 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께서 유통기한 지난 로션은요 가죽 소파를 닦을 수 있다고 팁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왜 이렇게 소분해서 나눌 수 있는 카레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유리로 만든 병에 그 작은 팩을 오픈해서 넣어두면 이게 눈에 보이니까 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꿀팁이네요. 그럼요. 네네. 네, 이어서 해주신다면요? 그리고 이제 정리 자체 를 봤을 때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리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정리한 뒤에 생기는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없으니까 얘기하는 줄 알고 당황했어요. 뭐 깔끔한 방에서 뭐 예쁜 커피잔에 커피 마시기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 목표를 성취한 다음에 무언가를 하겠다. 뭐 인테리어 소품으로 그럼 소품을 사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산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이게 함부로 버리거나 정리를 하면 안 되는 게 버렸다가 이걸 버리니까 이거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스물스물 버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모두 한꺼번에 정리하지 말고 아마 뭐 분야별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 하나하나씩 하라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리 같은 것도 일종의 다이어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무리해서 하면 요요 현상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리도 무리해서 하면은 자꾸 뭔가 사고 싶고 뭔가 빈 공간을 채우고 싶고 제가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무리해서 막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야 되면서 억지로 뭔가를 버리고 정리하기보다는 의미 있게 정리 비우면 이게 다른 행복으로 채워지는 과정을 겪으실 수 있다고. 네, 맞는 것 같아요. 다 뭐든 자연스럽게 버리는 거, 자연스럽게 사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버리는 연습에 미련을 두지 말고요. 정리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라고 청취자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네요. 네. 자, 그러면 혹시나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또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뭐 방송이나 도서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요즘 한국 TVN에서 많이 하는 신박한 정리라고 있는데 이제 신혜라 씨랑 박나래 씨가 나와서 그래서 신박이구나. 집을 청소해주면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리고 뭐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기에 보시면 더 정리 라이프라고 집에 가서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집도 방문하는 것도 있고 똑같이 그다음에 일반 가정집을 방문해서 정리하는 팁도 알려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정리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곤도 마리에라는 일본 그분이 계신데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사실 저도 이 프로를 봤는데 굉장히 닭살이 돋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물건을 버릴 때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그래서 물건을 다 꺼낸 다음에 손에 들고 설레지 않으면
그동안 고마웠어 잘 가 하고 인사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닭살 돋는데 저거를 하면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별도 깔끔하지 않으면 사람과는 이별도 깔끔하지 않으면 뭔가 미련이 남고 이거를 내가 버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질척거리죠. 근데 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금 닭살은 돋지만 나름 그런 과정으로 보낸 물건들은 조금 마음 편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거 외에도 요즘에는 도서도 그런 부분이 그런 도움을 주는 팁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정리로 삶을 바꾼 사람들의 수기가 적힌 책이 있어요. 네. 다르게 살기 위해 버렸습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을 보시면 정리로 인해서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유품만 남기기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까 설명해 드릴 때 빼먹은 부분인데요. 네네네. 이제 물건을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내가 만약에 한 달 안에 죽는다면 내가 남긴 물건 중에 부끄러운 물건들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옛날에 썼던 일기 아니면은 옛날에 좀 흑역사가 담긴 사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버리라고요? 네.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추억이지만 안녕 잘 가 하고 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우리 오늘 그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얘기하면서도 내가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진짜 버리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말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버리는 거? 네. 또 다음 주부터 엄청 사시겠네요. 천천히 버리시랍니다. 들켰네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준비하며? 그렇구나. 아니 근데 또 우리가 비워내야 또 새로운 걸 채워 넣을 수 있는 거 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불교 용어 중에 공술의 공수고라는 말이 있죠. 거기까지 갔나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뜻인데 원래는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자원에 대한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하고 요즘 많이 맞물려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팬트리라든가 이런 그 수납장 자체가 너무 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정리를 잘 해서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그거는 또 너무 맥시멈 라이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소비도요. 우리가 파 10단에 99전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 10단을 다 채워서 사서 6단 버리잖아요. 나중에 맞아. 사실 한 단만 사도 10전에 주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몰랐어요. 저도. 상술인 것 맞아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지금 근데 미니멀 라이프가 보통 미니멀의 방점을 찍는데 라이프의 방점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라이프. 네네. 미니멀 라이프 하려면 또 미니멀한 뭔가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내 라이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중점을 두고 이번 주말은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그리고 허 작가님 그리고 원 PD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